자, 22학년도 고3 평가원 13번 보기 문제를 해설하려고 하는데, 일단 해설부터 하고 나서 좀 깔 부분이 있어서 좀 까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부터 뭔가 읽으면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기억에 입각을 하고 보기와 같은 탐구 활동을 했고, 기억에 입각했을 때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찾는 거죠. 그래서 보기를 보니까 뭐 신경사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신경사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경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라고 보니까 바로 반자유의지 논증에서 무작위 가정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이 기억이라는 입장에서 이 무작위 가정을 비판할 때 쓰이는 또 단어예요. 이 신경사건이라는 게. 그래서 반자유의지 논증이란 정리하면 이랬죠. 임의의 선택에는 선결정 또는 무작위, 임의의 선택은 선결정 또는 무작위로 이루어지는데, 선결정이라고 만약에 가정했을 경우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무작위를 가정했을 경우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의의 선택은 선결정 또는 무작위로 이루어진 건데, 선결정, 무작위 둘 다 자유의지가 없으므로 임의의 선택에는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는 게 반자유의지 논증이에요. 그리고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기억이라는 입장은 오케이, 네 말대로 선결정 가정을 받아들였을 경우 자유의지가 없다는 결론은 인정이야. 근데 무작위 가정을 했을 경우 자유의지가 없다는 너의 결론은 받아들일 수 없어. 따라서 전제 중에 하나가 잘못됐기 때문에 임의의 선택에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너의 논증의 결론 역시도 잘못됐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반대로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기억의 입장인 거죠. 여기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면 봐요. 요 녀석은 무엇에 관한 실험이죠? 무작위에 관한 실험입니다. 따라서 선결정 과정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 기억에 입각해서 무작위 가정이 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작위 가정이 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리고 무작위 가정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죠.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건 입증되지 않건 어찌 됐든 간에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맞고요. 그리고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기억의 입장인 거죠. 결국은 기억의 입장과 관련을 해서 기억의 입장, 그리고 이 실험이 선결정인지 무작위인지 둘 중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그렇게 정할 수 있다면 답은 굉장히 쉽게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이거 읽고 풀면서도 너무나도 좀 뭔가 속이 답답했던 게 있는데, 보시면은, 자, 봐봐요. 일단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자, 윗글의 기억에 입각하여 학생이 보기와 같은 탐구 활동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럼 이 보기와 같은 탐구 활동은 반자유 의지 쪽인가요? 아니면은 반자유 의지를 비판하는 기억 쪽일까요? 당연히 반자유 의지를 비판하는 실험이겠죠. 그쵸? 반자유 의지를 비판하는 실험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실험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이 실험은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실험이라고 착각이 된다고요. 이 발문에 의해서. 그리고 이 앞에 또 자유의지와 관련된 H의 가설과 실험을 보고라고 나왔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실험의 결과는 무엇을 지지하는 줄 알아요? 자유의지가 없음을 지지합니다. 왜? 자유의지가 없음을 지지한 이 실험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는데 자유의지가 없음을 지지한다라는 결론은 어디서 나왔나요? 이거 수특 주제통합 7번과 연계가 됐다고 했죠. 봐봐요. 요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자유의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그리고 이 문단에서 리벳의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 있죠. 리벳의 실험. 그리고 3문단에서 리벳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결과는 순에 의해 얻어졌어요. 순의 연구. 순의 연구에 의해서 얻어졌고요. 그래서 결국 이게 뭘 말하고 싶어 하냐. 이 부분을 보니까 리벳의 실험 결과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쵸? 그럼 리벳, 순 모두 자유의지를 부정한다 쪽인 거죠? 순의 실험이 뭔지 볼까요? 왼손과 오른손의 집게손가락을 이용하여 두 버튼 중 하나를 언제 누를지 선택하겠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순의 실험인 거예요. 그 지문에서 나온 순의 실험을 이 보기 문제로 가지고 온 거죠. 뭐야 이거? 왜 안 내려가? 네, 그렇게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순의 실험은 뭐라 그랬어요?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발문을 봤을 때 이건 당연히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발문을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바꾸면 훨씬 더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이 부분을 없애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 부분을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윗글과 관련하여 학생이 보기와 같은 탐구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윗글의 기억에 입각하여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말을 하면은 훨씬 의미 전달이 명확해졌겠죠. 오해의 소지도 없고. 네, 뭐 그렇습니다. 문제 자체는 이렇게 이것도 지문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훨씬 더 좋았다 그랬죠. 지문을 잘 읽었으면은 문제도 사실은 뭐 해결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겠지만은 전 지금 이거 설명하면서도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낸 게 맞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의심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발문 이쪽에서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